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은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에서 향후적인 부분을 가산동을 중점으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한 군데 분양하고 있는 현장 중에 시행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분양을 할 수 있겠냐, 그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이 아직은 이 정도까지 시행할 정도의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느냐,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그러면 제가 참여할 수가 없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고 나왔는데요. 시장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금 사실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사라는 이 조직체라는 것 때문에, 결제 라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결정을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좀 아쉬웠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2019년 8월 달에 이 영상에서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그 현장은 지금 현재 분양률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미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는 내년까지도 지나도 안 되고 충분히 내후년까지 가야 입주를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니까 아직 입주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기간은 충분히 남아있는데, 제 판단에는 내년 연말, 내년 이만큼, 정확하게 1년 뒤에 그 현장의 분양률은 현재의 시점에서 10% 이상을 분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아무도, 그 누구도 그 현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주목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내년 1년이 지난 후에도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냥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지켜보고 싶고, 뻔히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 이런 지금 상황을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분양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더더군다나 가산동은, 가산 디지털 단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임대 투자자들이 쉽게 들어와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은 거죠. 이 애로점이라는 거는 실수요자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돌파해 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경기까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된 상태라서 실수요의 기업체들도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양이 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분명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심하게 압박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초대형 메모드급의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하나가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서 짓는 현대 가산 퍼블릭, 요게 지금 땅이 10,000평, 예전에 삼성물산 부지에 땅이 10,000평이고요. 여기 연면적이 76,000평, 7,000평 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여기 현장을 주목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여기 현장을. 아무래도 크고 그 건물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뭐 가치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현장도 변수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분양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률이 얼마가 갈 것이라고 사실은 속단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현대 가산 퍼블릭을 굉장히 그 유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현대 가산 퍼블릭이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의 분양 시장을 정확하게 대변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도 관심을 받고 있고, 그나마도 건물이 크다라는 플러스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래도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있는 부동산 영업사원들이 다들 굉장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라도 분양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번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분양이 완료되는가에 따라서 이 디지털 단지의 분양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좌우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가산 그 퍼블릭이 50%를 분양을 넘지 못하고 고전할 경우에는 디지털 단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 관심을 받고 이 정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현장 자체에서 이 정도밖에 어필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현장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잣대, 그 다음에 이곳의 분양을 보고 나머지가 움직여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양만큼, 쉽게 얘기하면 미분양이 난 만큼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모든 현장들은 그냥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될 수도 있고요. 의외로 또 이제 여기가 너무 분양가를 만약에 고분양가로 나왔을 경우에는 저 분양가 현장들이 조금씩은 움직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게 굉장히 미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간 좀 굉장히 가산 디지털 단지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그 어떤 지역보다 가산 디지털 단지가 분양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누누이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도 초이스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도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안이라는 이 특수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공단에 임대사업을 할 때 제약이 있다라는 이 특수성,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제 분양을 받으면서 범법적인 행위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 자체가 굉장히 수분양자들한테는 이렇게 달갑게 보여지지 않고 즐거운 모습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는 이제 그 예전에 리먼 사태가 났던 그 2008년 이후에 미분양 물건이 굉장히 많았던 2010년, 11년, 12년, 13년 요때하고 지금하고의 분양시장은 많이 다릅니다. 왜 많이 다르냐면, 리먼 사태 이후에는 그 디지털 단지 안에 그 분양 물건들이 진짜 A급지가 많았습니다. 이게 초역세권에 이렇게 분양하고 있는 물건들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됐을 뿐이지 진짜 좋은 물건들은 많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이제 그 실수요자들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그 입지가 좋은 쪽에서부터 이렇게 분양이 계속 채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시장은, 현재 2019년의 시장은 어떤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지금 스톱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경기적인 영향도 크고요. 경기가 많이 위축돼 있고, 시장이 분양에 대해서 좀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가산 디지털 단지가 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산 디지털 자체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현장들이 A, B, C급으로 봤을 때 C급 현장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얼른 초이스할 수 있는 입지에 이렇게 입지에 지식산업센터가 분양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물건들이 선택받고 분양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저는 충분히 예견이 되고 어렵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고 좀 더 그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하게 바뀌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쉽고요. 그렇게 판단하면 할수록 나중에 이제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으실 때는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가산 디지털 단지는 큰 변화가 일 것입니다. 큰 변화. 적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요. 아마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B급, C급지에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업 마진은 포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제 판단에는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해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누구나 다 된다고 하니까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이렇게 호기롭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지만,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산업단지 공단 안에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 무서운 면을 또 한번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이제 모든 영업하는 사람들, 부동산들의 이 그 한순간에 외면하는 모습들, 이 모습에서 굉장히 또 무서움을 또 한번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는 또 무관심하게 두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기네에게 먹을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지난 경험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이 죽든 말든, 현장이 분양이 되든 말든, 그 누구도 분양 대행사조차도 책임감을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오늘 그 업체를, 그 시행사를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냥 물론 이제 오너가 아니고 오너의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아쉬웠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것도 뭐 어차피 세상 일이라는 것이 손해를 볼 때도 어느 정도까지 무르익어야 되고 상황을 다 봐야 되고 기어이 그 어려운 상황을 거쳐야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회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행착오를 기어이 겪어봐야, 그 다음에 어려워져 봐야 그 어려움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녀왔는데 이런 시장으로 제 오늘 다녀온 걸로 해서 오늘 그 가산 디지털 단지의 시장을 좀 전망을 해봤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상으로 흘러가는 모든 흐름과 그 다음에 지금 모든 현장들이 수업되어 있는 것들, 이런 지금 실질적인 현상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변수가 포착이 되실 때 그때를 맞춰서 잘 준비를 하시고, 지금은 조금 자금을 준비해 놓고 계시면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사실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허접하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또 눌러주시면 제가 이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